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기초생활법령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국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국기법이다. 앞으로도 이제 국기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장점은요, 고용보험법보다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책도 얇고 법령 자체도 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단 수월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세분화된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장점은 범위가 작다. 단점은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파트네요. 목적갑니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돈 주는 겁니다. 돈.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를 실시하고 최저생활, 자활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리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 잡고요. 수급품,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다. 금전, 돈과 물품이다. 시험에는요, 금전은 제외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요. 금전 제외가 아니고 금전과 물품을 같이 준다라고 보고요.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고요.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 제1촌입니다.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1촌 및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한다. 시험에는 포함한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단락을 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부가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기서 패치겨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 쉽잖아요. 여기서 강의 듣고요. 이제 주인공은 이거죠. 최저 보장 수준이 뭐냐 이겁니다.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소득 지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세하게 봐야 됩니다.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를 이건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지출, 생활 실태, 물가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갖고 또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다음에는 지출을 써놓고 이 앞에를 가로치기 하면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기출 4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풀어봐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시험 나온다니까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최저생계비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나오고요. 개별 가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기본 단위는 무슨 단위다? 개별 가구다라고 하고요. 이 경우 개별 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체크 포인트 하고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잘 포인트 잡고요. 대통령령 개별 가구가 개인 가구가 아닙니다. 개별 가구가 기본 단위다. 개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가구가 기본 단위다.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문제파십니다. 이 정도면 뭐 공부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쭉 나옵니다. 개별 가구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데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중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 동거인은 제외, 동거인은 포함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동거인은 제외, 얘를 포인트 잡아야 돼요. 얘를 말장난이니까요. 말장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혼 관계는 포함. 일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미만인 사람이다. 미혼 자녀 중에서요. 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과 그 부양 뭐 이런 거는 뭐 별대로 볼 건 없고요. 30세 미만, 사실은 혼인관계 포함, 동거인 제외,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별 가구에 제외하는 사람, 군인, 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통상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질환. 6구 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 90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고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장실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장실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 이중복지니까 제외되겠죠.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별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거요.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및 행방불명에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장에서 확인한 사람. 그래서 1개월이 지났거나 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요. 1개월 지났거나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국에서 6개월간 90일 초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팍 찍는 게 공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는 왜 설명 안 해요? 이런 건 시험 문제 만들 만한 건덕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 없고요. 소득 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보장기관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출된 개별 가구의, 개인 가구가 아닙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 소득평가 재산의 소득평가와, 그러니까 소득평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 플러스 소득 환산액,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니까요. 소득평가 플러스 소득 환산액을 갖고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뭐라고요? 소득평가 플러스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차상위 계층이죠. 수급권자의 뭐 이런 건 볼 거 없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오타 났거든요.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뭐라고요?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중위소득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 활용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 심의는 어디서 한다고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 말장난하기 좋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공부하면요, 문제 풀 수 없어요. 기준 중위소득 잡아놓고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의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의 중위값을 말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어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뭘? 기준 중위소득을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급여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3개니까 4개 만들기 좋겠죠? 급여의 기본 원칙은 뭐 1번 소득, 2번 재산, 3번 근로능력, 4번 떡볶이. 그럼 답이 떡볶이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그래서 이 3가지도 포인트 잡고요. 최대히 노력하는 것을 존재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걸 기본으로.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돼요. 이런 것들은. 급여의 기본 원칙에서는 뭘 본다? 소득과 재산과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소득과 재산, 이것만 보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얘만 딱 보면 되겠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예, 한 줄만 보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보고요. 급여의 기준과입니다. 뭐 여기도 건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조 생활을 유지하는 거 급여의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하고 또 충돌되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 최소한의 비용이 나오면 최저생계비예요. 이런 말장난이 조심해야 돼요. 최소한의 비용 나오면 답이 뭐라고요? 최저생계비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여기 급여는 뭐예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 국기법의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에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요즘 국기법은 이런 게 잘 나와요. 가로치기가. 수급자의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요. 법령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 세세한 걸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급자의 연령 좀 힘들지만 여러분 맺힘만 고정하십시오. 우리 상담학에서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삶과 죽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인간은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공평합니다. 가장 공평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평등은요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거는 평등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왕 죽는 거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살자.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실존주의. 이왕 죽는 거 지금 잘 살자.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다 죽을 바에는요 며칠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좀 잠 좀 줄이시고 더 여기다 몰입하면서 좀 속된 말로 몰빵하면서 조금 세세하게 공부하셔서 마음 먹고 열흘만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아주 몰빵하십시오. 그러면 열흘 뒤에 아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잠을 좀 줄이시고 이런 거 잘
암기하십시오. 좀 힘듭니다. 물론 힘드시죠.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외우면 또 까먹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그 중에서 누가 더 집중하냐. 누가 더 집중하냐. 시험 볼 때 누가 더 실수 안 하냐. 이게 합격의 갈림길입니다. 누가 더 10%만 집중하느냐.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냐. 이게 합격의 갈림길입니다. 우리 직공패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하고 또 전혀 실수 안 하고 그럼 합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저도 죽을 듯이 아프지만 시험 끝나고 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끝나고 쉼을 가지시고요. 일단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는 몰빵해 봅시다. 합격 화이팅! 자,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의 기준은 주어가 뭐예요?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걸려들기 딱 좋아요.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걸려들기 딱 좋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장도 아니고 둘 다 협의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하여 정한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사실은요. 이런 말장난이.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진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 단위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꼭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협의하여라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의 범위, 수준 또는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특히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보고요. 넘어가고요.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호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시험에는 성년 자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보고요.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입니다. 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 자녀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밖에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상 패키지 갑니다. 매년 8월 1일 이게 시험입니다. 언제요? 8월 1일. 이거는 단순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나오고요. 기준 중위소득 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과법에 쭉 나와서 경상소득 이런 말이 어렵죠. 경상소득은요. 그냥 항상 소득. 나 항상 그대를 이선희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항상 소득. 항상 나오는 돈이에요.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 이게 경상소득이에요. 항상 나오는 돈, 경상소득이다. 만약에 장학금 받았다.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은 항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학금은 경상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은요, 항상 뭐 후원금을 준다. 이전소득이에요. 항상 후원금을 주는 거, 이전소득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중 경상소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들은 경상소득이다라고 보고요. 중간값의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에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상정한다. 그래서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이런 가로치기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치사 빤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국기법에서는요.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 수준 반영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여기도 아주 말장난한 게 좋죠. 필요한 상황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 반영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정한다.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필요한 사항은 그래서 한 꼭지 빡 찍으십시오. 이런 것들 노트에 적어놓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냥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길 다니면서 파토가지 마시고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길 다닐 때도 외우시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노래 부르듯이 다만 비 올 때 이럴 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소득 인정형의 산정 갑니다. 소득 인정형의 상관은 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이게 다 경상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득에 쭉 있는데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자산이겠죠.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볼 거 없습니다. 돈관계,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판단액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또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농업, 임업, 어업, 사업 이런 것들은요. 농업에 종사한다. 임업에 종사하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이런 건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일하는 거고요.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 연금소득 이건 재산소득이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특히 잘 나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나오면 답이 사업소득이다라고 보고요.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건 재산소득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넘기시고요. 다음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에 따른 근로장려금, 장려 이런 것들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육료, 학자금, 보육, 교육 등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이 이러한 전제를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품들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 항상이 아니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정하는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금품.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근로장려금도 소득이 아니다. 자녀장려금도 소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거고요. 소득평가에서 실제 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고엽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만성질환 이런 부분에서는요. 실제 소득에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건 이제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중에서 조금
세밀하게 볼 건요. 다음 중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기본적인 특이사항 아닌 게 답이겠죠. 참고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다. 참전유공자 100분의 20 이하. 그래서 요거 참전유공자 100분의 20 이걸로 또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100분의 20 이하다라고 체감 포인트 해주시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 뭐 나오죠. 여기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분의 재활훈련시설 뭐 쭉 나오면 100분의 30. 뭐 이거 포인트 잡고요. 학생, 장애인, 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 이상, 24세 이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빼고 100분의 30. 또 여기도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그래서 100분의 30이 아닌 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장애인, 학생, 장애인, 노인 및 18세 이상 및 24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30.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잡는 게 국기법에서도 아주 징그럽게 아주 짜증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요 헤쳐나가야 될 일입니다. 문제 푸는 게 오히려 헷갈리면 문제 푸는 게 더 빨라요. 문제로 포인트 잡는 게 더 빠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 원칙이다. 빈칸에 이런 빈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번 인맥은 아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서 뭐예요? 소득과 재산과 근로 능력. 이거는 뭐 응용 문제 나오면 얘는 항상 똑같겠죠. 이번에는 인맥이 나왔지만 다음에 산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맥, 태백산맥 뭐 이렇게 나와. 떡볶이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우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뭘 외워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이 잡힐 겁니다. 문제는 방향을 잡는 데 아주 좋습니다.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데요. 급여의 기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인 단위로 개인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개별 단위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가구. 이건 개인 단위다. 그래서 개별 단위로 실시하되 특별히 할 때는 개인 가구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론속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조 생활 나오고요. 여기다가 체조 생활이 아니라 뭐 최소한에 이렇게 나오면 아니겠죠. 그건 체조 생계비니까요.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이런 걸로 문제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기관이 급여의 범위 수준을 좋아하여 급여를 실시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행정부 장관에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회장에 알려야 한다. 아니라 둘 다 알려야 한다.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부에서 이런 거 포인트 잡고 그래서 이 나왔던 기출에서 응용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보다 여기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리하기가 쉽겠죠. 국기법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2번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성년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수급권자 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거네요. 문제가요. 또 오타가 났습니다.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는 외국인이죠.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의 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대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그래서 정답 2번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성년이 아니라 뭐예요? 미성년이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론서에서 배웠죠? 라고 하고 나머지는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수준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성하는 사람. 다음에 나오면 여기다가 또 이제 성년으로 또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령을 보면 좀 짜증나요.
하지만 이 문항을 보고 공부하면 더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그래서 있느니 이게 이 문항의 이 내용들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없는은 2번이고요. 있는은 1번, 3번, 4번이다 라고 보시고요. 4번 갑니다. 보건복지부장 이건 단순하죠. 8월 1일이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땡 잡았죠. 5번 갑니다. 5번도 단순하죠. 그래서 경상소득의 중간값 아닌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아닌 게 무료 임차소득이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포인트 잡고요. 경상소득은 이전소득도 있다고 했죠. 6번 갑니다. 이전소득은요. 항상 주는 후원금,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서 후원자, 항상 정기적으로 답이 뭐예요? 이전소득이다. 이것도 쉽죠. 7번 갑니다. 소득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번,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이죠.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은 뭐예요? 이거는 재산소득이죠. 이론수 배웠죠? 아, 이론수 나온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재산소득. 그래서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재산소득 포인트 잡고요.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화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은 보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겠죠. 보육 서비스, 또 뭐 장학금 이런 건 소득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9번 갑니다. 소득 평가액을 선정할 때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나왔죠. 소득 평가액을 선정할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가 더 쉬워요. 급성 질환의 치료를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이거는 차감 안 해요. 이건 그대로 내야죠. 근데 장애인, 한부모 가족, 뭐 노인의 근로 제공 얻은 소득의 100분의 3 다음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노인이 근로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의 100분의 20 뭐 이렇게 나오든지 100분의 50 이렇게 나오든지 그래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얘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3번은 아니다. 4번이 또 다음에 출제될 수 있구나. 이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의 유형을 보는 겁니다. 패턴을.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요. 뭐 사법고 시생도 외우기 힘들 것 같아요. 사법고 시생도 이거 못 외워요, 다 이거. 근데 이걸 진짜 외우려고 한다니까요. 아무리 세세하게 나온다 하지만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요. 아, 나오면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급성 질환은 차감 안 한다. 100분의 30이다, 노인은.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건 통과해도 돼요. 아무리 세세하게 한다지만 이런 거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거 좀 추가로요. 18세 이상 24세 100분의 30 나오고요. 또 100분의 30 나오고요. 또 참전 유공자 100분의 20 뭐 이런 것만 좀 외우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은 금융자산이죠. 그래서 토지, 임차보증금, 조합원의 입주권 이건 일반 자산입니다. 일반 자산이고 보험 상품은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그러면 밑에 것도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11번 갑니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입니다. 제정. 몇 년도죠? 1999, 은하철도 999, 1999년이다 라고 나오는데 또 여기서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이건 제정입니다. 시행은 언제예요? 2000년도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오케이 1번에 은하철도 999 이러면 또 걸려 들어가요. 제정은 1999년도, 시행은 2000년도.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행은 몇 년도예요? 2000년도. 그래서 사회복지 1급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행은 언젠가? 2000년도. 그때 막 헷갈려요. 1999년 아니요? 1999년은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꼭 잡으셔야 되고요. 12번 갑니다. 국기법의 가루에 들어갈 거, 가로치기 잘 나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필요한 급여를 시작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부양하고 자활을 돕는 데 이랬다라고 보고요. 13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3번입니다. 수급품, 이 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대여하는 물품, 금전 제외. 금전을 왜 제외해요? 현찰이 최고다. 금전 및 물품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14번 갑니다. 다음의 국민기초생활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의 몇 촌이요? 1촌. 1촌의 직계혈조. 이론에서 배웠죠? 앞에 설명할 때 이론에서요. 15번 갑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한 정의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은 이것도 이론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수입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 지출, 또 생활 실태, 물가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까지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소득, 지출, 수입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16번 가보고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건문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 나오고요. 17번 갑니다. 국기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을 부합하는지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는 개별 가구 단위라겠죠. 기본 단위는 개별 가구 단위다. 이건 아주 쉽죠. 18번 갑니다. 개별 가구 단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 120일을 초과하여 체류가 있다.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이죠.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은 제외되는데 여기는 120일이니까 초과하여 체류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2번 포인트 잡고요. 그렇습니다. 19번 갑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등 법률상 현역 군인 국기법에 따른 보장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외되죠. 포인트 잡고요. 19번 갑니다. 이제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대충 감이 쫙 올 겁니다. 소득 인정액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플러스 소득 환산액. 강조했죠? 소득 평가액 플러스 소득 환산액.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3번 정도 강의 들으면요.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타자기 칠 때 처음에는 독주이죠. 힘들어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안 보고 치잖아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그렇죠. 이게 소득인정액이다. 나머지 볼 거 없죠. 헷갈리니까요. 또 뭐가 있나 궁금한 사람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건 과감 없이 버리면 되겠습니다. 20번 갑니다. 여기 단순하죠.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뭐예요? 100분의 50. 간단하죠. 21번 갑니다. 21번 끝났네요. 이제 이렇게 20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론을 듣고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대충 감 잡아서 외울 건 좀 많겠지만 저 정도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잘하면 만점도 맞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 파이팅!